본 방송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말한 게 다 날아가서 할 말을 잃은 사회자 더덕입니다. 스칼렛입니다. 박 시장입니다. 지조입니다. 한번 날렸어. 지금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제 방송을 하다가 한 30분 녹음했는데 오류가 생겨가지고 한 40분 정도 녹음한 게 날라갔어요. 우리 되게 팟캐스트 같았는데. 전문 영화 팟캐스트 같다. 박사 같았어요. 박사 같았어. 팟캐스트 척척 박사. 아니 진짜 영화 웹툰계 웹툰 박사. 이거 내가 볼 때는 그거야. 기계가 야 니들 왜 그래? 컨셉이 다르다. 너 주연공 아니잖아. 야 정신 차려. 너네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야 헛소리나 해. 장사 안 할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이 방송을 끊어야 되겠다. 맥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방송을 토해냈습니다. 네. 녹음을 거부했습니다. 네. 기계가. 그래서 우리는 바보같이 그냥 열심히 얘기했을 네. 뿐이고. 근데 다행히 그 뭐죠? 약간 업계 얘기만 하고 네. 아니야. 그- 그래도 우리 되게 웹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심도 네. 있게 얘기했어요. 웹툰과 그런 얘기만 곁까지 얘기는 했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 안 얘기를 했어. 깊게 하지 않았어. 40분 동안. 참 다행이지만. 아 근데 그 앞부분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 네. 얘기도 했었고 저가 뭐 선생님이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얘기하고 맞다. 역시 굉장히 티피컬 주영보 같이 딴 얘기를 진짜 길게 하긴 했어요. 아 진짜 그러네. 맞다. 딴 얘기도 했구나. 그래서 이번 방송은 2차 방송이니까 네. 이트니까 전문가처럼 하죠 또. 좀 더 빠르게 영화에 대해서 더 밀도 있게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네, 웹툰 원작. 조금 더 병맛스럽게 해야지 저게 기계가 안 멈출 것 거부하지 같아요. 않는 것 같아요. 네. 거부 반응 그렇진 일으켜가지고. 않고 어쨌든 거부. 이 영화는 네. 웹툰 김승용 작가님의 유쾌한 왕따를 원작으로 했고요. 이름이 숙룡이야. 아까는 이러면서 몰랐잖아요. 막 그랬잖아. 우리. 아까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름이 숙룡이야 이러면서 웹툰 작가 이름 얘기를 한참 했지 또. 아. 말년 맞아요. 뭐 이런 거. 웹툰 작가도 우리가 게임 아이디 짓듯이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충 지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고 원작이 웹툰. 우리만 알고 있고 레진 코믹스. 방송 구독자 청취자분들은 우리가 그 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왜 했는데. 날렸나? 뭘 날렸나? 뭔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뭘 자랑을 날렸나? 하나. 왜 자꾸 벌레가 제 앞에서 앞에서 얼쩡얼쩡하죠? 모기 모기 같은데? 모기 싫어.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은 좀 어때요? 지옥. 우리나라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회가! 이분들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이랑 다르게 뭔데?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지금 다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잘 나가!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 죽는다고. 일단 아파트를 위해서야. 우리 아파트. 여기가 미친 것 같아. 씨발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모기를 퇴치했고요. 네. 그래서 영화 자체는 엄태구 배우님의 형이신 엄태화 감독님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으셨고, 엄태화 감독님은 가려진 시간 그리고 인투기의 감독이셨습니다. 정리가 돼 있네요. 네. 한번 녹음하고 나니까. 역시 깔끔하네요. 사회자답네. 영화 방송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김승윤 작가님의 유쾌한 왕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콘크리트 유토피아 말고도 네. 그 유쾌한 왕따를 원작으로 해서 아하. 다른 시리즈 부분을 이제 시리즈 미디어 믹스화한 것들이 네. 3편이 더 있어요. 아. 영화가 한 편 있고 드라마가 2편이 더 있습니다. 아, 저 그렇군요. 너무 전문가 같아가지고 지금 찍지 녹화를 마세요. 유인촌이세요? 유인촌이랑 똑같이 유인촌입니다. 연구하는. 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온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부르거든요. 콘크리트 유니버스에서 스토리상 프리퀄 같은 작품이래요. 메인 스토리가 아니라. 네. 왜냐면은 그 대지진이라는 설정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 관련된 이야기가 메인인데 여기는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주인공들은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시는데 이병헌, 박보영, 박보영, 박서준, 그리고 김선영 배우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배우분이 김도윤 배우님, 박지우 배우님. 김도윤 배우는 그 지옥에서 화살촉으로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박지후는 배우는 벌새. 네, 많이 컸더라고요. 벌새에서 주인공 소녀 역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태구가 카메오로 나오고요. 네. 저는 몰랐었는데 얘기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딱 영화 시작할 때 바로 지진 나가지고 무서웠겠다. 무서웠겠다. 스칼렛님이. 아 저요? 네. 아이 스칼렛님 무서워하잖아. 아이, 그런 뭐, 거. 지진 같은 건 안 이런 건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 나는 귀신 이런 누구 거 무서워. 찔러주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찔리는 찔리는 칼 거. 피 나오는 거. 칼 들고 있는 거 이런 거. 나 무빙 못 보겠어. 아, 그치. 무빙 그런 장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지. 뭐 지진 나고 뭐 저런 건 괜찮아요. 네. 되게 한정적인 지진 나면 거였네. 차라리 좀 태평하실 것 같아요. 저번에 저 아 근데 여기서도 그 싸울 때 바둑 막 위에 넣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힘들었죠. 왜 그럼 정글북에서 치타가 나왔을 때 왜 놀라셨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셨어요? 치타는 사람을 찢어 먹으니까. 아니 사람을 찢는 장면도 아니고 그냥 등장만 한 거였는데 웅 하고 날아오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싫어해요. 갑자기 놀래켜가지고. 아 제가 치타 나올 때 소리 질렀지. 네. 치타뿐만이 아니라 정글북에서 세상 어떤 창피해가지고. 동물들이 나올 아니 때 정글북이 거의 호러였어. 자꾸 무슨 놀래켜. 소리예요? 정글북이 호러라니. 그거 보고 나서 지조님이 저랑 영화 안 보잖아요. 안 맞아요. 영화관에서 애들도 그렇게 소리 안 지를 텐데. 점점점. 박 시장님 엄청 괴롭힙니다. 그럼 영화 보면서. 팔이 너덜너덜해져요. 스칼렛은 박 실장을 찢어. 찢는군요. 아니 처음에 연애할 때는 일부러 그러나 싶었대. 그렇지. 하나도 안 무서운 영화인데. 오빠 무서워.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무슨 영화였냐면 종의 기원이라고. 혹성 탈출. 그거 봤는데. 그거 좀 잔인했던 것 같은데. 난 잔인해서 막 무서웠던 거지. 근데 왜 이래? 막 공포 영화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지금 내 숨 노력한다, 애쓴다 이런 생각했죠. 여성 내숨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겁쟁이랍니다. 진짜 절연했어 나는. 그냥 겁쟁이였을 뿐인데. 아니,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중간중간에 그런 건 있었지만 지진 나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지진 나는 건 괜찮아. 재난은 괜찮다. 재난은 괜찮다니 무슨 소리 이상한 소리. 안 돼요. 사람보다는 재난이다. 근데 그런 건 좋았어요. 영화가 뭐 재난 영화에 나오는 되게 그 전형적인 것들을 별로 안 해요. 예를 들면 뉴스에서 뭐가 나온다던가. 뭐 경찰차나. 근데 뉴스가 안 나올 만도 해. 경찰차가 안 나올 만도 해. 그냥 다 망한 거잖아. 다 망했지, 다 망했지. 정말 아무 얘기도 없어. 아무 배경 설명. 아무 설명이 없잖아. 뭐 왜 지진이 났는지 이게 지진인지도 안 나와. 맞아. 그리고 계속 계절이 안 바뀌잖아요. 그냥 겨울처럼. 계속 겨울이고. 실제 시간이 2개월밖에 안 지난 걸로 나와요.
그렇긴 한데 너무 한결같이 뭐 비도 안 오고 네. 뭐 재난 자꾸 뭐가 자체가 내려요. 재난 계절감도 자체가 없고. 그 재 같은 거. 영하 25도로 떨어졌다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게 한 번 나오긴 했었어요. 그거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만의 재난인지 그치. 그런 아니면 설명이 아무것도 안 되지. 예를 들면은 막 괴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뉴스 나오고 막 이런 그치, 게 그치. 있잖아요. 뭐 살아있다도 어느 나라에서 구호 요청을 보내고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막 뭐 핸드폰 신호를 잡으려고 뭐 서로 막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냥 디스토피아. 그냥 망했다. 근데 재난의 급이 워낙 스케일이 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살려고 막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재난의 급도 재난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이럴 건데 이건 거의 S특 A급 재난. 누가 봐도 이거 망했네. 그냥 바로. 세상이 망한 수준. 네. 진짜. 근데 거기서 보니까 딱 거기만 남겨놓고 전세가 다 망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일단 네. 영화 안에서는 그게 좀 소문은 어디가 뭐 서울역에 모여 있다더라 이런 건 있지만 건물이 살아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 보면서 그 최근에 사실 하와이에서 엄청 큰 화재 났는데 사람 많이 죽었지. 딱 한 집 주변에 모든 집이 다 봤어요. 전소됐는데 한 집만 남아 있어가지고 벽돌집. 사람들이 무슨 이 집 황궁 아파트냐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났을 정도였다고. 벽돌이라 그랬대요? 네, 다 나무집이고 그 집은 그냥 진짜 멀쩡하게 남아 있거든요. 빨간 집이었는데, 그렇죠. 네. 아기돼지 삼형제 같다. 네. 근데 그게 최근에 또 벽돌집이 아니었는데 뭐 몇 년 전인가 부모님인가 뭐 아무튼 이 집에 뭐 어른인 분이 집을 약간 리모델링하면서 튼튼하게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됐다더라. 그런 식으로 저도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아파트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 전방 뭐 100m 이상 더 멀리는 다 이제 몇 킬로까지. 몇 킬로까지 이제 재가 돼 있어. 근데 그 집만 빨갛게 딱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진짜 지금도 하와이는 재난이 약간 ING형인 게 어쨌든 거기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왜냐면은 너무 불이 크게 나가지고 아예 형체조차 못 찾은 거예요. 사람의 형체조차. 신원 파악이 안 되는 네, 신원 파악이 안 된다고. 100명 넘게 죽은 것 같던데. 뭐 일단 죽었다고 시체가 확인되는 게 그 정도인 거고. 아이고. 그게 아닌 것까지. 근데 거기 다 1층 가정집 아니었어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피할 수가 없어. 불이 그런 정도의 불이 아닌가 그리고 봐요. 대부분의 집들이 약간 나무집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불이 확 붙은 거죠. 다 전체. 그냥 그 섬에 있는 되나? 많은 곳에. 자연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람도 약간 불이 잘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 상태였나 봐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와이 출신 미국 유명한 배우들 중에서 뭐 덜악도 그 하와이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인스타 이런 데다가 덜악이 아니라 그 누구죠 이름이? 그 덜악의 본명. 덜악의 본명이 뭡니까? 그걸 왜 스카이님한테 물어봐요? 제일 모르는 사람한테. 제일 이런 거 못 맞추는 사람한테. 키아누 리브스. 드웨인 존슨. 맞아. 드웨인 존슨이 키아누 리브스.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더라고. 그 사람 다 하와이 출신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하와이 놀러 오지 말라고. 하와이 놀러 고 약간 자제해달라고. 거긴 지금 휴양지니까 원래는. 근데 또 그걸 취소를 못하고 그냥 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놀고 막 그런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 또 인스타 올리고 그랬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어쨌든 그래서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 황궁 아파트의 상황이 진짜 딱 그 상황 아닐까. 네. 모든 게 다 무너졌고 망하고 정말 신기하게 이 아파트만 어떻게 살아남았어. 그런 설정을 그냥 이렇게 됐어라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막 그 리얼리티를 따지면 사실 끝이 없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구구절절 그런 네.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봤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난 영화라기보다는 재난 후 영화였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막 리얼리티보다는 오히려 메타포가 더 중요한 영화라고 느껴졌어요. 진짜 비유, 은유 엄청났지. 정말 엄청났죠. 이 영화 안에서 일단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대지진으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아파트에 왔는데 주인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부 박서준이랑 네. 박보영 부부가 거의 주인공격이에요. 네. 그 두 명이 이제 민성이랑 명화. 오, 이름도 기억해. 저 오늘 봤어요. 근데 이제 생생한 김민성 씨와 명화가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명화는 간호사, 민성은 공무원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제 민성은 이미 밖에서 엄청난 그 대지진을 겪고 와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둘의 직업도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흔한 전체적인 가장 흔한 욕망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랑 간호사가요? 네, 뭐 간호사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고 거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는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그래서 공무원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그냥 군대 갔다서 바로 뭐 공무원 취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빚내서 아파트 사고 사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 그 나이 또래 가장 흔한 모습이잖아요. 표준적인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제시되는 표준적인 인생의 그 길을 걸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인생 경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밖에서 막 소란이 나가지고 나가 보니까 뭐 안 그래도 뭐 나라 거의 망한 수준이니까 소란 자체지만 그 어떤 사람이 집에 쳐들어와서 그 집주인 찌르고 불낸 것 같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난리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병헌이랑 박서준이 이병헌이 갑자기 무슨 히어로처럼 뛰어. 네. 그리고 되게 막 전문가 같아. 소방 공무원인, 그러니까 소방사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네. 영탁이. 네, 영탁. 영탁.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생각나네요. 아 있죠. 네, 이명탁 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해결을 해요. 하고 나서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들죠. 갑자기 불나는 집으로 들어가. 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고 얼굴에 완전 검댕이가 완전 다 묻었어.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부녀회에서 그래서 부녀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부녀회장? 아파트 부녀회? 부녀회장이 이제 아파트 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만 딱 들어오게 해서 그 난리에도 그치 주민 대장 확인하고 어쨌든 그래서 아파트 이런 시기에 하여튼 대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박서준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박서준이 그런 얘기를 하고 박서준이 자기가 공무원이니까 너 한마디 해봐라 막 이렇게 해서 박서준이 이럴 때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 하나 대표를 뽑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이 된다. 하니까 부녀회장이 분위기를 몰아가지 이병헌으로. 그래서 이병헌이 그런 장면들이 재밌었어요. 그쵸? 그리고 웃겼어. 제일 처음에 의결을 한 게 지금 아파트에 다른 동네에서 온 다른 아파트에서 온 외부인들이 많고 이 사람들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이거를 이제 의결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어그부츠에 돌 넣는 거 바둑돌 넣어가지고 결정하는 거. 이제 그때 이미 영탁이가 자기 이름 쓸 때 잘못 썼어 처음에. 그 봤어요? 네. 미음을 먼저 썼는데 그래서 쟤 외부인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아니면은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많이 모자란 사람인가? 연기가 좀 그랬지.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기임을 쓸 때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기역부터 쓰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정말 글을 잘 못 쓰고 글을 모를 수도 있잖아. 뭐 잘 안 써봐가지고 미음부터 써버린 거야.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되게 좀 모자라게 행동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얼빠져 있었지. 얼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 수신자가 치고 태평 천하 수신제국 치고 천하태평화 그런 것 때문에 몰디브 생각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맞아. 좀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 이 아파트가 나름 사람들이 일반 이상 혹은 일반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끌어가는 내용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기는 어떤 커다란 오해가 있었네요. 갭이나 이런 게 재밌는 영화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어. 그 사람이 아예 그 사람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까지 안 해줬어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으니까. 근데 뭔가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정도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막 때린다거나 그때 뭐 아니면은 뭐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뭐 살인범이든 목사든 똑같아요. 막 이런 말 할 때 그래서 뭔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가? 그 정도까지 생각했지. 막 다른 아파트 사람일 거라는 건 조금 다른 아파트 사람도 아니야. 그냥 그게 외부인일 거라고는 아니 처음에도 힌트가 나오기는 해요. 막 그 아저씨가 같은 900 몇 호 사시죠? 저 같은 아파트 살았잖아요. 같이 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떨떨할 할 때 그때 좀 눈치챌만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눈치가
의미가 있긴 있었는데 바본가? 처음에는 바본가? 미음부터 시작할 때는 바본가? 라는 생각했어. 그때 바보 같았어 근데. 네, 그때 바보 같았어 조금. 그래서 모자란 사람인가? 그래요. 그 바둑알 넣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엄청 어리버리하게 행동하잖아요. 그 아예 그 아파트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리버리해가지고.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주민회의 초반 장면. 그때 이병헌 연기도 너무 재밌었고 현실감 있죠. 현실감 엄청 현실감. 맞아. 그럴 것 같아 실제로 재난이 이렇게 나고 해도 그럴 때 보내냐 마냐 이런 걸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초반에는 그냥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지냈어. 맞아. 막 들어오는 걸 막지도 못하고 그냥 막 같이 섞여서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불편한 게 막 생기니까 칼로 찌르고 그랬잖아. 네, 막 사고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게 맞냐 투표를 해서 그 와중에도 자가냐 아니냐 따지고 그렇죠. 전세냐 대출이냐 뭐냐 맞아. 따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너무 한국 같아요. 그리고 뭐 아파트 앞쪽에 있던 그 로얄 뭐 드림 팰리스 애들이 좀 우리를 비싼, 얼마나 무시했냐. 얘네 쫓아내야 된다 그러는 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그거 조금 투표할 때 저도 그 뭐라 해야 되지? 인류애가 좀 없어지는 상황이긴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쟤네가 우리 잘 못 사고 쟤네 잘 살 때 저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쟤네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 아마 내쫓았을 걸. 그냥 내쫓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너무. 그러니까 그랬어. 거기서는 그냥 내쫓냐 아니면은 같이 살 거냐 이렇게 되게 극단적인 그쵸. 반대 쉽게 그걸로만 만들었지. 딱 그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바둑알도 흑과 백으로 해서 되게 그 흑과 흑백 논리라는 그것도 은유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과장이 좀 있죠. 근데 그 압도적으로 흰색이 나와요. 네, 내보내자. 투표를 해야 된다면 안 내보내자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다 내보내자고 할 것 같아. 나도 내보내자고 결론이 날 것 같았어. 근데 전 내보내더라도 이 사람들의 면면을 좀 더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네. 그거를 투표를 하기 전에 찬반 토론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안 하지. 너무 바로 자기 했어. 생각만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얘기하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흰색이 압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근데 그때 빈집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들이 못 돌아온 집도 네. 많고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재분배하고 사실 이 상황에는 인력이 많을수록 더 이득인 좋죠. 것도 있잖아. 이런 더 많은 디스토피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한 그 경비도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경비 애기고 내쫓을 뭐고 할 때도 거 좀 없이. 그랬던 게 경비면은 경비가 사실 제일 잘 아는데 사정을. 아파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장비가 뭐가 필요하거나 그래. 이런 것도 다 알 거고 좀 너무 그 논리가 아파트는 주민의 것 이러면서 논리가 이제 주민들은 무조건 산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 논리를 잘못 세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지 뭐.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할 것인가 보다 내 거를 빨리 맞아요.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거기서 사람들이. 근데 빈집들을 어떻게 들어가? 요즘엔 다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는 건데. 뭐 까고 들어갔겠지 뭐. 근데 그 설정이 보면은 스마트폰 쓰는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번호키 찍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닌 있긴 집도- 있었으니까. 네. 없진 않았어. 한 20년 전에도 있긴 있었어. 그리고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 그게 내가 어떤 집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903호인가 2호인가 그 여자애 사는 집도 그렇고. 열쇠로 들어간 집. 열쇠 열쇠로 들어가는 들어갔어요. 집도 많고 이 열쇠가 깨 부셔져 있는 집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냥 막 다 깨면 되지 뭐. 거기 뭐 그 몇 집은- 년도라고 나오지 않나요? 기억 안 나요. 2000 몇 모르겠어요. 년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초반에?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실제로 근데 진짜 말씀대로 핸드폰까지 나오면은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나오니까 아예 설정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 같긴 해요. 일부러. 그렇지. 핸드폰 있으면 뭐 와이파이니 뭐니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지만 뭐 다른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뭔가 만들어낼 만한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그거를 오히려 차단시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핸드폰 나오긴 사람은- 나왔다. 나오긴 나왔어. 전화 통화하는 장면 나오긴 했어. 근데 그게 스마트폰이 아니었다는 거죠? 스마트폰은 아니었어. 거기서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살아있다. 그거 되는 거예요. 맞아, 살아있다 되는 것 트위터. 같아. 해시태그 살아있다. 해시태그 살아있다.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근데 해시태그 살아있다는 또 조금 배경이 다르긴 했죠. 좀 누가 비장한. 봐도 그 시설은 다 인프라는 멀쩡한데 사람이 맛이 간 거라서 그건 또 맞아. 네.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진짜. 연도 설정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재밌었어요. 네. 깔끔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를 가자면은 그래서 의결을 영탁이 대장이 됩니다. 대장이 되죠. 처음엔 근데 임시대장인 것처럼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영원한 우리의 대장 이런 건 아니었어. 그 영탁이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죠. 네. 근데 한 번 맞으면서 대표로 뭐 돌에 맞았나? 아 그게 아, 이제 그런 내보낼 식으로 때. 내보낼 때 희생하는 것을 맞아요. 보고 이제 갑자기 그 영탁도 불타올라가지고 갑자기 아파트는 최민의 거 이러면서 막 네. 와 불타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앙해줬잖아요. 추앙. 네, 추앙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도 뽕이 올랐지. 그 전에 한 번도 누군가에게 추앙받아 본 적 없고 그렇지. 존중받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거야. 처음에는 입주민 대표 뽑히고 나서 인사할 때 얼떨결에 인사할 때 말도 못 끝내. 맞아요. 그러고 막 흐지부지하다 나중에는 마이크 들고 아파트 부를 때는 막 청산 유수예요. 다리 떨고. 너무 웃겼어. 진짜 너무 재밌어. 사람의 집 면모는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권력이 없어서 모르겠네. 나의 집 면모를. 권력이 좀 평생 알아볼 수 없었다. 근데 아마 더덕이랑 지조는 알걸? 내 권력이 있다. 당신의 민낯을 잘 알 거야. 아니 그때 권력은 더덕님에게 있었어요. 아, 그래. 오해가 있으신 거 밥을 정하는 권력. 그때 그 원래 밥 정하는 건 막내가 하는 거야. 진짜 있잖아. 막내가 그거 권력 아니야. 권력이에요. 막내가 그거. 가진 권력은 밥 정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찌나 휘두르던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처음부터 그 권력이 있었던 것 같진 않다. 처음부터 줬거든요. 어찌나 휘두르던지. 정말. 지금도 휘둘렀잖아요.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끌려다니죠. 네. 그럼 저의 진면모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권력이 없었던 적이 없어서. 그러네. 늘 갖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변하고 네. 아파트도 동시에 변해요. 맞아요. 아파트 사람들이 좀 그 사람한테 동기화가 됐다고 하나?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목표 제시. 박서준만 해도 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동화가 잘 됐어요. 적재적소의 순간에 이병헌이 적당한 연출을 합니다. 네,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약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문제가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나서서 뭐 막 피도 맞으면 피도 나면서 맞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일을 해결해내요. 그럴 때 그 분위기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자신의 공과 사람들의 뭐죠? 같이 이렇게 뭉치게 만드는 자기를 추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구심점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두렵잖아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줘야지 어떤 불안감이 더 해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의 그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 아파트가 최대의 위기에 처한 것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쪽수로 밀려서도 물론 있겠지만 걔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정신적으로도 뭔가 그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박서준 같은 경우도 그전엔 거의 되게 약간 무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본인도 되게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그 뭐 무력적으로도 힘들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죽잖아요. 거의 뭐 사이비 교주 신봉하듯이 신봉했는데 특히 한번 그 봐줄 때 너의 잘못을 사하노라 할 때. 그래서 아파트를 위해서 되게 많은 거를 하긴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얻게 되는 게 너무 적대적이다 보니까 너무 적대적이고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어쨌든 인류애가 남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외부인들 몇 명 숨겨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그 생각났어. 안내의 일기 생각났어. 그러니까 네. 나도 그 생각도 나고 이제 옛날에 빨갱이 숙청할 때 식재료 빨간
삽질하잖아요. 네, 맞아요. 딱 그런 거지. 딱 그거예요. 네. 딱 그 얘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탁이 원래 거기 주민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실제로 권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옛날에 친일파가 우리나라의 그 메인 권력 세력을 잡는다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더 공고하게 위해서 빨갱이를 더 세게 잡는 얘기를 더 세게 막 만든다든가 반공주의를 더 강하게 한다든가 자기가 친일파니까 네. 그게 더 들춰지지 않기 위해서 네, 다른 네, 적을 네. 더 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네. 이승만 뭐 이런 애들.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자기 재산과 자본에 대한 욕망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 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해야지. 우리 저들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다가 너네 큰일 날 수 있어라는 거를 더 강조하는 거죠. 두려움을. 네. 그런 게 은유랑 비유가 되게 잘 돼 있었어요. 네. 그게 정말 소름 끼치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그 우리나라 역사에 함축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뭐 이병헌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김도윤이나 박보영 같은 사람들은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김도윤이 먼저 들키죠. 그 집에 한 6명 정도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박보영이 데리고 있던 애기랑 그 엄마도 거기 가 있었고 네, 거기 가 있었었고 여러 명 더 있었고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 김도윤은 니들이 사람이냐 이러면서 자살해요. 죽죠. 떨어져 죽죠. 워낙 괴롭힘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아마도 그런 마음을 좀 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 각성한 것 같아요. 박보영도 그렇고 박보영도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폭발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면서 뭐 사람들을 돕고 맞아.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혜원이라는 캐릭터 그 박지우가 등장을 했고 박지우는 이병헌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집 사람 옆집 아저씨 이상한 사람인 거 아는데 그 아저씨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무서웠어. 그렇죠. 무서웠죠. 그 아저씨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구성도 좋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 박보영이 연기한 명화라는 캐릭터가 뭔가 남은 양심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다는 마음이 들긴 사실이었어요. 그쵸. 왜냐면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스템에 어느 정도 그 순응하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 합리적인 상황 안에서 좀 변경을 하되 그 안에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약간 요령껏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그 남편인 그 박서준이 민성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본인은 그걸 물론 짊어지게 네. 그 짐을 짊어지게 만들죠. 네, 본인은 물론 의도한 게 아니었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2명의 유토피아 그리고 동시에 이 다른 사람 평범한 그 아파트에서 살았던 조금은 이기적이지만 평범했던 사람들의 유토피아도 같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사실은 더 힘든 상황으로 결국 궁지로 내몰리고 아파트도 뺏기고 맞네 걔 때문이네. 걔 때문이라고만 할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도 조금 더 그 융통성 있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그리고 이 누구지? 영탁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할 때는 조금 얘도 되게 그 광기가 느껴졌었어요. 그랬죠. 네. 눈가리가 돌았다. 좀 그게 네,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그 윤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쨌든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걸 알아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가짜다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좀 더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지. 네.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뭐 바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봤는데 후기 보면서 근데 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사람
발암이라는 표현을 한 사람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도 결론적으로 힘들어지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데.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 좀 한편으로는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탁이라는 캐릭터도 사실 선과 악이 함께라고 난 느끼는 게 물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죽인 사람들이 많지만 또 이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돈을 다 냈는데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잖아. 그런 사람 되게 요즘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마음 안 좋은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최근에. 맞아. 근데 이제 이 사람 여기서 나자 자살한 놈도 있지만 난 그런 놈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것도 엄마 앞에서. 그건 물론 굉장히 용서받지 못한 행동이긴 하지만 뭐 이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완전한 악은 진짜 없었어.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가족을 잃었잖아요. 그 재난 속에서. 그래서 이 아파트 사람들과 이 아파트가 자기 가족이라고 정말 생각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생을 한 것도 있고 네. 그 사람이 계속 이제 먹이 찾으러 레이드 나가잖아요. 밖으로. 네. 그것도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맞아요. 진짜로 내가 살아남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정말 이 아파트랑 이 아파트 사람들이 나의 원래 가족에서 대체된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내 역할에 너무 몰입한 것 같아. 맞아요. 그치. 그리고 평생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영광 네. 그런 것도 안정감 느꼈고 이런 거 그리고 있잖아. 영웅 심리 이런 그래 거. 그 할머니 똥을 계속 치우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정말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집으로 엄청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장면. 거기서 그 되게 잔잔하게 나왔던 노래가 즐거운 나의 집이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집 사람들 그리고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거기서 영화가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누워서 즐거운 나의 집 나오면서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잖아요. 신발 신고 들어와 하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쯤에서 그렇게 끝나거나 거기서 끝내도 나쁘지 않네요. 거기가 엔딩이었으면 훨씬 영화가 나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 뒤에 박보영하고 막 울고 막 하고 막 이런 거 안 나와도.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마지막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수직적인 평화와 수직적인 그 생활 관계와 반대로 그 아파트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의 사회에 이 사람이 처음 가보잖아요. 보여주는 거지. 수평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사회의 대조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었다. 실제로 아파트도 누워 있잖아요. 네. 너무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어요. 네. 훨씬 고급스러운 신형 아파트인데 그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 수평. 안에서 더 훨씬 더 이게 벽에서 자잖아요. 천장이 높아서 좋다고 막. 거기 되게 너무 저는 표현을 잘한 게 수직적인 거거든요. 아파트는. 근데 그거를 눕혀서 수평적으로 만들면서 수평적인 사회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층고는 더 높아졌어. 맞아. 삶의 질은 더 좋아졌다는 뜻이죠. 맞아. 고급스러워 보였어. 엄청. 싱크대 막 벽에 있고. 그런 메타포가 너무 이거는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박서준의 역할 같은 것도 원래는 다 착한 사람이야. 근데 맞아. 우리가 보아왔던 부모님들 가장 같은 경우는 그 세대는 불의를 알면서도 어느 정도 스스로 그냥 거기에 몸을 담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어떤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가장의 역할 같은 것도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이 공간이 살아남은 공간이 아파트라는 것도 너무 맞아요. 너무 와닿는 게 너무 완벽.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야. 이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가 갖고 있는 존재는 엄청나지. 주거 생활 그 이상의 이상이지. 뭔가인데 그거를 인생의 전부야 거의. 그거를 이 영화에서 나와줬고 그러면서 이 영화에 또 중간에 나온 노래가 아파트야. 그러니까 이 노래의 그 엄청난 페이소스 모든 것들이 그냥 영화를 보면서 너무 영화가 좋다. 이 영화는 해외에 진출해야 된다. 그 얘기 했어. 저 똑같이 했어요. 박시장님. 네. 이거는 기생충 이상이다. 기생충보다 더한 건데 근데 이제 기생충처럼 오스카나 이런 데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연출적인 측면에서 대해서 얘기했고 스칼렛님은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배급에 대한 업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롯데는 오스카 못 간다 그랬지. 로비를 못해. 로비도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감독이 거긴 봉준호였고 여기는 또 뉴비고
그래서 오스카는 그런 건 힘들다. 오스카는 힘들지만 뭐 조금 더 밑에 쪽 영화제는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또 재밌게 볼 것 같아. 충분히 뭐 해외 사람들이. 뭐 칸 정도는 예, 뭐 칸은 그냥 아무나 갈 수 있거든요. 상 받는 건 일단은, 다른 일이고요. 갈 수는 있거든요. 넣기는 가능해. 너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화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라고. 그 김영탁의 원래 이름이 모세범으로 나오거든요. 맞아. 모세라서. 네. 모세를 나타낸 거다. 이 사람이 모세가 성경에서 역할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재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고 실제로 그리고 김영탁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거든요. 맞아.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지팡이 잃어버리는 것도 나와요. 맞아. 그것도 모세가. 네. 그리고 그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의 집을 빨간색 물감으로 칠하는 거. 이런 것도 모세에 나왔던. 그러네. 그래서 영화가 해외로 진출하기 너무 좋아. 그러네. 근데 너무 뻔한 영화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그런 거 성경적인 과하면 거 안 돼. 아니 성경적인 거 해외에서 너무 많이 이미 썼어. 그래도 이게 아니 근데 디스토피아와 배경이 하니까. 너무 다르잖아. 그렇긴 하지. 동양적이지. 근데 약간 아파트가 한국인들한테 가지는 그 특성을 알면 더 재밌겠지. 그리고 기생충을 본 사람이면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집착. 약간 알거든. 집착. 땅에 대한. 그 처음에 투표할 때 저 어디 빌라에 살았는데 뒷골목 빌라에 살았는데 20몇 년 동안 다리 하나 건너기 되게 어려웠다 이 얘기하면서 그럼 저 사람은 들어오라고 할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와, 그럴 때도 좀 소름 끼쳤어. 그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 토박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랑도 얘기하면서도 느꼈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의 낙은 이 빌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조금 더 넓은 아파트, 더 넓은 아파트,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씩 나의 재산 불려가는 이 맛에 그 살았거든요. 성취해온 맛. 네, 그게 그 사람 그 세대 분들의 삶의 낙이었고 성취의 증거였는데 우리 세대는 그것조차 없어. 우리는 없지. 갑자기 슬퍼. 늘어지지가. 우리의 성취의 증거는 구독자야. 월세에서 전세 가기도 어려워 요새. 그래서 더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 한국인의 근데 그런 거지.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이미 차지해버린 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공고하게 이렇게 자기 이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이거. 맞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 것도 너무 영화에 잘 녹여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 안에서 젊은 부부는 둘밖에 없어. 맞아. 이 주인공 외의 부부들 혹은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그 중년 이상이고 40대, 50대고 학생 혹은 아기 둔 엄마 아빠들이 많고 그래서 그 혜원 같은 캐릭터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도 아줌마들이 그 걔한테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엄마 뭐 어쩌고 막 계속. 그 대부분의 그 살아남은 거기에서는 어린애들이 없는 거야. 맞아.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고.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진짜로 맞아. 50대들이 정말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정말 1인 가구만 많이 사는 아파트들도 있고 한국 아파트는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 조금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약간 큰 평수에. 네. 애들 대부분 어디 뭐 독립시켰거나 아니면 애들이 있더라도 뭐 한 중고등학생 정도. 근데 진짜 아파트 구조는 영화에서 보나 드라마에서 보나 실제로 보나 똑같아요. 어느 집이든. 근데 진짜 그 집 안의 풍경도 많이 나오잖아요. 집마다. 네. 정말 사는 게 다 비슷해. 네. 그 무빙에서 나오는 아파트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정말 구현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너무 리얼해가지고 나도 너무 재밌었어 그게. 십자가 이렇게 있고 신문지 깔려고 문갑 위에. 그리고 베란다에 그 김치냉장고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 김치냉장고 상태도 비슷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물건들도 있고. 근데 집들 중에서 좀 유난히 특이한 집은 어디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도윤네 집. 거기 깔끔했어, 그치? 너무 깔끔하고 심지어 들어가 있는 가전들도 되게 되게 최신 가전. 숨겨진. 맞아. 그 집은 이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은둔형 웹소설 작가여가지고 떼돈 버는 거 아니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의 집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 누구지? 걔 주인공네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정도급으로 깔끔하진 않았어요. 그치. 그리고 그 집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안 사는 집이었는데도 침대나 이런 가구들도
좀 좋은 것들이었어요. 좀 색깔도 약간 푸릇푸릇하고 네. 파란 그래서 느낌 어떤 나고.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이 막 아팠다고 그랬잖아. 아파서 면제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왠지 아파서 면제도 아니고 이 윤리 의식 이런 거 봤을 때는 왠지 군대도 거절 그 뭐라고 하죠? 기피자였을 것 같아. 병역 기피자. 그 얘기 했잖아요. 아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양심적 병역 병역 거부 기피자였어. 해갖고 이제 아. 빵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이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의심이 저도 들었었어요. 아파서는 어떤 아닌 직업이든 것 신념이 좀 강한 같아요. 네, 사람. 맞아요. 아이고. 거기서 재밌었던 포인트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막 재난이 시작되고 나서 별로 안 놀라잖아요. 그 박보영이랑 박서준이랑 이미 놀라는 건 지나간 놀란 건 것 같긴 지났고 한데. 이제 냉장고 그런 장면은 안 나오지. 냉장고를 막 드시면서 냉동실에 아 엄마가 준 떡은 이만큼 있는데 먹어도 우리 되나? 집도 항상 있어. 아 이거는 전국에 있는 신혼부부들은 똑같구나. 떡국떡 진짜 요만큼씩. 부모님들 이렇게 떡국떡을 보내주신 줄 맞아, 몰라요. 맞아. 그렇죠. 안 먹어 근데 저희 먹을 집에- 일이 없어. 야, 떡국을 얼마나 먹는다고. 저희 집에 곶감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 집 좋겠다. 나 무슨 그거 일 생기면 좋아하는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곶감 드릴게요. 좋네. 저희도 지난번에- 곶감이 이만큼 있었는데 음.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먹었더니 맛이 없더라고. 맞아요. 2년 지난 걸 먹었었나요? 냄새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냉장고 냄새 나서 저 버리게 곶감 되고. 대장이죠. 곶감 대장. 떡도 일단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기 전에 한 꺼내놨다가 녹여서 먹어라 이렇게 주시거든요. 네. 그걸 언제 꺼내 갖고 녹이냐고 그거 먹을 때까지. 아, 저 지난번에 냉장고 정리하는데 그 회사 사람들 결혼식 떡이요. 심하다. 위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 아니 맛있어 이렇게 어. 그 팩으로 주시잖아요. 어. 보통 근데 넣어놓고 5개 들어있으면 한 2개 먹고 3개 넣어놓고 이런 식인 거야. 맞아. 막 다 누구 하트 누구 잘 살겠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막 3, 4년 전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다 먹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없어. 아 진짜 많더라고요. 아마 애 먹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떡으로 버티겠네. 한 반은 떡으로 난 버틴다. 버틸 수 있어. 우리도 지금 냉장고에 쑥떡 있는데. 떡 엄청나지. 떡으로 버틸 수 있어. 냉동실에 지금 떡이 엄청납니다.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맞아. 그 떡국떡 나올 때 웃겼어요. 떡국떡 나올 때랑 그 귤. 네. 귤. 부녀회장이 귤 돌릴 때. 하나씩 가져가라고 네. 막 할 때. 귤 상태가 너무 좋아. 귤도 사실 겨울로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가. 그쵸. 그즈음에 이제 귤 까놓고 방에서 많이 먹는 시기니까 한 귤이 박스째 있었겠죠. 네.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여기저기 그 식량 털러 갈 때마다 이제 갖고 와서 뭐가 생기면은 그것도 먹고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서도 좀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박서준이 그 손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원래 누굴 구해주려고 하다가 났던 상처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외부인들 몰아내려고 그 몽둥이 바를 딱 뜯잖아 옷장에서. 그때 또 그 상처 부분이 딱 만져지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할 수 있는 뭐 이런 메타포, 비유나 은유 뭐 이렇게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후반부에 또 새로운 상처 생겨서 혼자 소독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거는 또 심지어 외부인이랑 싸우다가 긁혀진 상처 같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참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놀이. 가족놀이를 사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데. 가족놀이. 네. 가족놀이를 했고 제가 느끼기에 이병헌은 정말 이 사람들 가족이라 생각했다. 라는 거. 진심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정체가 밝혀졌을 때 뭔가 이게 아니라 아닌데 나 여기 주민인데 약간 이런 표정이랄까. 막 화내잖아요. 내가 김영탁이야. 너무 몰입해서 그렇지. 근데 그 장면은 좀 무서웠어. 그 회원 날려버릴 때. 갑자기. 그냥 떨어뜨려 버리죠.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원래 아파트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파트가 왜 편리하고 이런 건지는 알겠어요.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그냥 아파트가 가진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런 정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자유롭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아파트가 또 건축과를 나와서 더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그쪽 분야다 보니까 왜 자꾸 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파트 이럴 때 땅이 다 내 건데 그냥 집을 지으면 되잖아. 지을 수 있는 자의 여유. 자재가 널려 있는데 왜 안 짓지? 혼자서 지으면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요. 사람들 불러갖고 이렇게 하라고 아니요 하고 생각보다 금방 네. 지어요. 아, 그래요? 살 수 있는 집은. 아... 근데 집 지으면 되는데 이러더라고 그냥 나와서. 지으면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했어요.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면은 막 불기둥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뭔가 지각 변동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뭘 지어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근처도 사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식량 구하러 갈 때도 항상 그 지도 같은 거에다 표시해 가면서 가는 네. 이유도 사실 안전한 지역이 있고 불안전한 지역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파트 지을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집을 지을 생각 못 할 것 같아. 아파트는 못 지었는데 무너진 아파트를 예를 들면 둥지처럼 잘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재건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살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 사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어진 생각이 뭐냐면 그 이제 이민자들 외부자들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그 지성들이 모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있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일어날 수도 있지. 사람이 늘면 또라이도 같이 늘거든요. 그 지역구 의원 나를 모르는가. 하지만 이제 긍정회로를 돌리자면 그렇죠. 맞아. 근데 그게 맞지. 그렇게 해야 근데 되면 그걸 좋지. 걔네를 몰아내는 순간부터 전쟁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거든. 맞아. 나는 그래서 걔네들 나중에 고기 구워 먹고 막 노래 부르고 할 때 되게 가슴 졸렸거든요. 맞아요. 무서웠어요. 공격 들어오겠다 싶었어요.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맞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나름에서는 막 평화롭고 행복하고 유토피아처럼 나와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다. 사람들 잡아먹는 사람들 이렇게 소문난 것도 참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더 못 들어왔나 보다. 자기들만의 그 단단한 콘크리트 안에 유토피아에 있던 거지. 근데 그 소문이 왜 있었는지도 나왔잖아요. 네. 지하실에서 뭐 잡아먹었다 뭐 이렇게. 진짜? 아니요. 네. 그런 건 안 나왔는데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 아파트에 숨어 살던 사람들을 한번 색출하잖아요. 지하에. 그때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막 나왔죠. 나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이제 사람을 먹고 그랬어요? 사람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누가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어요. 장면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소문이 그분들 덕이네. 원래 소문은 또 그렇게 나기 마련이니까. 경이로운 소문이 나네요. 그 박서준이 케이크 발견하러 갈 때 시체를 막 이렇게 밟고 가잖아요. 기어서 그 위로. 그것도 진짜 너무 끔찍했어. 박서준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착하고 착실한 사람인데 착하고 착실하니까 더 착취당하는 느낌으로.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처음 사고가 그러니까 지진으로 사고 났을 때도 되게 순수하게 다른 사람 돕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돕고 있었고 심지어 그 돕던 사람의 남편조차도 도망가고 있는 와중에 돕다가 본인은 이제 뒤늦게 그 차 안으로 숨었는데 그러면서도 왠지 그 사람 구할까라고 막 고민을 끝까지 하는 모습도 그렇고 보면 되게 착실한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박보영 그 명화 같은 경우도 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너 이런 거 하다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할 너 그런 정도로, 사람 아니잖아. 그런 사람 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마음적으로 많이. 네이버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평점을 봤는데 공감이 가장 많이 돼 있는 게 한 줄 평이 관객 한 줄 평이 박보영 대책도 없이 혼자만 옳고 바른 척하는 고귀한 철없는 이상주의자 속이 후련한가요?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보영 같은 캐릭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제가 너무 특정화시킨 걸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인터넷 혹은 인터넷에서 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보면은 그 위선적인 사람 이상적인 사람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상주의적인 눈치 없고 단체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막 혼자 반기를 들고 이런 거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이어가지고 혼자 착한 짓 한다.
혼자 착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 만들고 너는 혼자 착하게 편하게 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너무 적대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네. 착한 척이라는 게 아니라 착하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인 거지. 그걸 그렇지. 착한 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너무 몰아세웠네.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댓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삐뚤어져 있어. 무슨 다 단면을 예를 들어 뭐 릴스가 올라와요. 뭐 고양이 구조 릴스라든가 아니면 뭐 아기가 울었는데 뭐 냅두고 있는 나 이런 거 많이 영상이라든가 봤어.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애 엄마고 그 고양이 애기 엄마 고양이 엄마야. 그러니까 어떻게 애가 울고 있는데 그렇게 이러겠나요? 막 이러면서 릴스를 찍고 있나요? 아니면 뭐 고양이 엄마 고양이가 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 만지나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제는 명화 같은 캐릭터가 더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명화 같은 캐릭터도 많은 것 같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되게 극단적이에요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극단적이에요.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으로 완벽하려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혐오하는 그거가 딱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C라는 게 있고 맞아. 소위 말하는 안티 PC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없고 그냥 다 싫어해. 다 서로 혐오해. 다 서로 싫어해. 일단은 착한 척하는 네가 것도 문제다. 싫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일배같이 막 정말 반인류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싫고 뭐 아무튼 완전 그 중간이 없이 그냥 그런 상태가 되게 많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지 간에 착하려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래도 착한 척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고 위약적인 것보다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왜 욕을 먹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 그거는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하는 것인데 대책이 없잖아. 아 그건 그렇지. 그 사람은 없이 그냥 이상만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자기도 결국에는 그렇게 얻어온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옳은 말만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지. 그치. 너는 여기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예를 들면은 부모가 친일파여서 그 사람이 가진 재산과 이걸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 지금에 와서 뭐 인권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떳떳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럼 너는 그걸 포기했었어야지. 예를 들면 이번에 전두환 씨 손주가 그런 폭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최소한 그걸 다 누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되게 젊은 나이에 앞으로의 자기의 영광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부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1억인가를.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는 있지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막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이미 막 먹고 살는데 저는 진짜 그 자식들도 엄청 잘 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랬다. 그러면서 폭로를 하면은 돌을 맞는다는 거지. 아 그렇죠. 누릴 만큼 누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덜고자 뭔가 이렇게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였으면 정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박보영도 뒤에 보면은 굉장히 그 무리 안에서 잘 섞여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본인도 되게 많이 노력해요. 거기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간호 인력이에요. 그렇죠. 기여하는 건 있지. 기여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 남들 도와주고 하지만 근데 자기 남편한테만 조지잖아 계속. 근데 그래서 이게 더 현실적인 거. 그렇죠. 그치. 네, 맞아요. 그 포지션에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그 정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 최선이죠. 갑자기 이병헌이 될 수는 없어. 갑자기 이병헌이랑 대치하는 잔다르크가 될 수는 없고. 그죠. 그냥 그게 걔가 할 수 있는 몰래 음식 주고 막 왜 그러세요 하고 막 이게 최선인데 얘가 용기를 내가 눈 돌아갔던 거는 시체를 찾아낸 거. 근데 이제 시체를 찾아내가지고 이를 폭로하고 할 때 이때 이제 뭔가 대책을 막 세워놓는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폭로하자.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가 망했잖아. 이것 때문에 열받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그거는 판단에 맡기는 하나의 거고. 그냥 그 어떤 그치, 그거는, 결과에 따르게 예. 만든 하나의 그 톱니바퀴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이 유토피아가 사실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보영이 너무 고귀한 척하는 이상주의자라고 되게 싫어하는 건 되게 다른 요 표현은 생각 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한 영화는 전혀 아니지. 아니지. 네. 전혀 아니에요. 저는 좀 맞다고 어느 생각해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영화가 메인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캐릭터인 것뿐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군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가장 혐오받는 게 박보영 캐릭터라는 게 전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주의적 캐릭터는 항상 모든 세상에서 있어야 되는 어떤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병헌이라는 캐릭터 같은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뭐 박서준 캐릭터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그냥 거기서 나오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박서준이 말하는 세대는 지금 기성세대를 되게 표현한 것 같고 거기 뒤에서 그가 만든 그가 가지고 오는 음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박보영 캐릭터는 그 다음 세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더 젊은 세대가 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더 사회적으로 나아진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바꿔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 세대랑 우리랑 또 다르듯이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성격을 구조화해 놓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에 이렇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댓글은 황궁 아파트처럼 아파트 지어주세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았죠. 순살 자이.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아니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재난 알림 같은 게 왔는 게 제가 일하는 회사가 판교다 보니까 순회가 가깝단 말이에요. 순회교가 그 얼마 전에 그 정자 쪽에 있는 다리 무너졌잖아요. 순회교가 안전검사를 했는데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재난 알림이 온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가 너무 웃긴 거야. 거의 몇 년 동안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재난 검사를 해보니까 안전성에서 미달이 됐다. 오늘부터 이용하지 말라. 나 얘기했죠. 나 그 길로 출퇴근하던 다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갑자기. 안전검사를 그러면은 하던 게 아니고 갑자기 한 거지. 갑자기 한 건데 이렇게 나왔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에 다리를 건널 수가 없겠다. 진짜 무서워서. 진짜 성수대교 웬일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길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할까요? 네. 10시예요. 10시예요. 벌써 말 시작하면서 벌써 눈치 보네. 되겠죠? 네. 다음 녹음도 전 못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길게 하는 순간 일어났죠. 지수님은 일어나셨고요. 네. 아파트 얘기. 네, 아파트 지금 뭐 그런 얘기 해서 그런데 여기서의 설정은 아파트가 튼튼해서 안 무너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만 위치가 좋았던 거지 그냥. 수평 상태를 유지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바닥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 부분만. 그래서 살아남은 건데 사실은 뭐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 봅니다. 그치. 어느 정도 튼튼했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여서 그 중에서 이제 원래 오래된 아파트가 더 튼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벽에 못질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래된 아파트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철근이 부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콘크리트 때문이 아니라. 네,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뭐 유럽 같은데 콘크리트로 지은 뭐 이렇게 5층, 6층짜리 건물 많잖아요. 근데 뭐 몇백 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높이가 높아지려면 철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철근은 대부분 이제 기둥으로 만들어서 지으면은 오래 가요. 오피스 건물에 이런 데는 이 철근에 붙은 콘크리트 두께가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철근이 부식이 잘 안 되는데 아파트는 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벽 안에 철근이 들어가면은 그 두께가 얼마나 있겠어요. 콘크리트 두께가. 그래서 빨리 부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요새 순살 자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자의 안에 그 철근이 뭐 누락돼서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서로 어떻게? 그 검사 같은 걸 또 했는데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 건설사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진짜 갑작스럽게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최근 검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 다 이제 도면보다 좀 많이 빠져 있더라. 많이 빠져 있더라라는 걸 조금 알아낸 빠져 거죠. 있더라. 많이는 아닐 거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브랜드 건설사들 중에서 이제 자이가 있다. 뭐 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순살 자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 참 그런 거 잘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시니컬해. 참 잘죠. 네. 그래서 지조님 돌아와요.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지. 영화가 이야기할수록 이야기가 안 끝나요. 맞아요. 그래. 할 얘기 되게 많고 담론을 정말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이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저도요. 영화가 네. 재난 아니, 이거 너무 웃긴다. 나 콘크리트 미안해. 왜요? 가수 영탁 시사에 참여. 내가 생각했잖아. 안 그래도 이병헌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너무 웃기잖아. 영탁이 영탁하고 영탁이랑 대박이다. 극중 주인공 이병헌의 이름이 영탁이라 가수 영탁의 시사에 참여해 눈길을 대박이다. 끌었다. 아, 나라도 불렀을 때. 영탁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아파트 부르고 가야지. 영탁이 아파트 부르면 진짜 끝내주겠네요. 노래 잘 부르잖아. 재밌네. 어쨌든 이병헌 연기를 너무 잘했고요. 아 진짜 이병헌 연기 진짜 연기 진짜 끝내주더라. 잘했어요. 근데 이병헌은 이제 이병헌을 연기로 깐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다 아니, 잘했. 못 너무 가, 잘했- 절대 못 못 가요. 가, 절대 못 가. 그리고 와 이병헌 아니었으면 누가 했어 이거. 그러게. 후보 배우? 누가 했으면 잘했을까 이만큼. 송강호? 아니, 절대 아니, 절대 아, 안 그래요? 돼.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러네. 나이 아저씨가 너무 아니라 많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군. 이병헌 또래 배우 누가 있죠? 근데 이병헌은 나이 많아요. 50대잖아요. 그렇게. 뭐 지진이? 지진이 약하죠. 지진이 약간 약하죠. 정치가 같을 것 같아요. 장동건도 못하고. 하정우. 하정우는 하정우 정도. 이병헌 또래가 아닌데요. 왜냐면 하정우는 약간 욱하는 역할을 잘 아. 하니까. 하정우가 잘하긴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괜찮을 역할을 것 뭐 같아. 이정재 이런 사람이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상하죠. 이정재는 정우성도 아니고. 이병헌이 보면 그것도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만 막 위협적으로 덩치가 엄청 좋다든지 그렇지 않잖아. 막 그렇게 막 카리스마 있게 생겼다든지 그런 얼굴도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은 조금 키도 실제로 작은 실제로 사람으로 나와. 네, 자꾸 이렇게 딱 그렇지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깡따구가 좀 카리스마적으로 흐르는 그런 사람인 거라서. 조승우 어때? 조승우 좀 별론가? 조승우 너무 근데 너무 또라이 같을까? 너무 그 고급적으로 고기예요? 생겼어. 뭐 황정민? 고급적으로 생겼어. 황정민 나이 많아. 황정민 아. 조금 나이 많고. 황정민은 부녀 회장 맡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귀한 일을 막 하고 다녔을 것 같은 사람 상은 아니잖아요. 보면. 맞아. 그래서 이병헌 참 캐스팅 잘했어. 잘했고 그 시사회랑 이런 거 보니까 어디 인터뷰 보니까 그 박서준, 뭐 박보영, 그다음에 그 박선영 전부 다 김선영 전부 다 이병헌이 캐스팅 됐기 때문에 자기가 영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가 그게 나의 50% 이상의 마음이었다는 얘기를 세 명이 연달아서 했거든. 그래서 이병헌이 자기 지금 놀리는 거냐고 막 그래. 같은 회사 사람 아니에요? 모르겠네. 같은 회사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BH 엔터테인먼트인가요? BH 엔터테인먼트가 영화에 지대한 공을 끼쳤다고 들었어요. 병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알아요. 네. 유퀴즈에서 보셨군요. 보진 않았지만 원래 BH 유명해요. 연기적으로는 깔 게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다. 깔 게 없다. 네. 그래서 모든 게 국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로 따져도 네, 손꼽히는 진짜 사람이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네, 네. 그럼요. 그 장면에서 저 정말 소름 끼쳤잖아요. 어떤 장면? 그 노래 부를 때? 원래 김영탁 살해할 때. 아, 그때 그 절박함? 맞아. 근데 그 사람을 절박함. 죽여놓고 자기도 너무 극한의 상황에서 어. 몰려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가족한테 전화가 왔는데 가족이 막 자기를 탓하느니까 나도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당신이 해결한 게 뭐가 있어? 나가 죽어 이 등신아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세상이 멸망해 버렸어. 근데 그때 심정 이랬을 거야. 너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진짜 망했어. 그리고 가족들 다 죽었어. 그 약간 그 모든 것들이 되게 표정 안에서 얼굴 안에서 느껴졌어요. 다 느껴졌어. 네. 그게 대단한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한순간 다른 사람 얼굴로 심지어 보였어. 맞아. 이병헌이 갑자기 엄청 늙어 보였어. 그게 맞아. 뭔가 한순간에 이 사람에게 모든 풍파가 얼굴에 끼어쳐질 것처럼. 너무 말 잘하는 것 같은. 야 말을 잘해. 아니, 완전 캐릭터 빙의된 수준의 정도. 아니 정도로 보였어. 나 가끔 깜짝 놀랐는데 더 병원이야. 대본도 없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진짜. 아니 이병헌은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하면 그 캐릭터가 돼버리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병헌이 보이지 않고. 아 근데 이병헌이라는 건 알아. 아니 그렇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송강호도 그렇고 아까 그 최민식도 그렇고 최민식도 그렇고 설경구는 더하고 황정민도 그렇고 다 그 사람이 있어요. 말투도 어느 정도 그리고 버릇이 있거든요. 버릇이 흥분했을 때 나오는 버릇이 다 있거든. 쪼가 많이 나와. 근데 이병헌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맞아. 참 연기로는 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끝이 안 나요. 끝을 냅시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아쉽지만 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답글을 다는 식으로라도 해보도록 아니면 요거 하겠습니다. 나중에 2부를 한번 해가지고 네. 요거에 제가 볼 때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한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약간 그 역주행을 한번 하지 않을까. 더 잘 되는. 근데 후반에. 그러려면은 좀 더 한 번에 그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이슈가 터져줘야지. 지금 이슈가 없어. 이슈가 너무 없어. 갑자기. 그리고 영화 거의 끝물이긴 해요. 올라온 지가 지금 8월 9일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9월 초니까 내릴 때가 사실 되긴 했어요. 좀 안타깝긴 해요. 저도 이 더 잘 영화를 될 수 있는데. 오늘 봤잖아요.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좋은 많았어요? 영화가 그냥 그렇게 적당히? 많지 않았어요.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고 번화가에 있는 영화관인데.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상 좋은 받았으면 영화가 잘 좋겠어요. 안 될까? 그러니까 잘 되고 있긴 한데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치? 그런 그쵸. 건 안타깝지. 네. 좀 더 그 마케팅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박서준, 박보영이 그렇게 인기 없는 배우도 아니고. 그러게. 생각보다 활동한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음. 제가 찾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OTT들은 진짜 마케팅을 폭발적으로 하거든요. 그 런칭의 앞뒤로. 그래서 진짜 모를 수가 없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 마스크 거리 하는구나, 무빙이 하는구나라는 거를. 근데 요즘 영화들은 그렇게까지 마케팅하는 맞아요. 영화 거의 없어요. 극장 영화는 돈 쓴 게 티가 안 나죠. 네, 요즘 그 P&A가 별로 배정이 안 되나 봐요. 네. 깔리는 영화도 너무 많고. 콘크리트 초반에는 그래도 좀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예 안 한 보이긴 건 보였어요.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어른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병헌 나오는 영화. 아파트 무너진 영화. 아파트 무너진 영화 제목을 콘크리트 유토피아 잘 짓긴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쉽게 지었으면 좋았을까. 맞아. 좀 심각해. 아니면 진짜 황궁 아파트. 뭐 아무튼 그런 걸로 지었으면. 황궁 아파트로 했으면 대박 났을 거야. 왜냐면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거든요. 택시기사, 택시 운전사 이런 거 같이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아는 말로 되어 있는 거랑 콘크리트 유토피아 한 장이요. 이거 다르거든요. 맞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조금 어렵지. 외우질 못해. 네. 일단 그래서 어르신들이 못 봐. 마케팅 마케팅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대체 제목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콘토피아라고 해줘도 되고 콘유 주세요라고 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구나.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 같이 그걸 아예 마케팅을 사용하더라고요. 차라리 한국용 제목을 지어놓고 외국 수출용 제목을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제목이 너무 완벽해요. 진짜 좋지. 나쁘진 않아. 좀 근데 무겁긴 저는 한데. 그냥 너무 좋아요. 황궁 아파트 하길 했으면 영화 좋았을 보고 나올 거라고 때 생각했어요. 박 시장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운전해서 가고 있는 길도 다 콘크리트고 다 콘크리트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지진이 나니까 콘크리트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인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건물 땅으로 아파트도 알지. 사실은 노출 콘크리트예요. 외부가. 맞아. 근데 칠을 발라서 그 티가 안 나는 건데 바닥도 사실 도로도 모든 도로는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 전체가 딱 콘크리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아마 콘크리트밖에 안 보일 거예요, 진짜로. 철근이랑. 그래서 제목이 너무 완벽하다.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거지 어른들에게. 어른은 어렵죠. 뭐 알게 뭐야. 그냥 황궁이라고 짓든지 아니면 황궁 아파트 짓든지. 한국이라고 지으면 내가 안 보지. 맞아. 우리가 안 보지. 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좋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화는 이미 부제로 하자 부제. 영화관은 이미 30, 40대랑 40대, 50대가 더 많이 보는 장소고. 공구리 천국 이런 걸로 해요.
공구리 전공 북한이야. 갑자기. 아 공구리는 원래 이거 아니면은- 업계에서 쓰는 말이고. 어른들이 좋아할 거 뭔지 알아? 아파트 절대불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불면. 한국에서 아파트 절대 안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 그 네. 아파트 노래 부르는 절대 장면 불패. 있죠. 아, 절대불패 맞아. 아까 아파트 노래 부르는 장면 네. 이거 리허설이래요. 아. 리허설 장면을 그대로 쓴 네, 거예요? 리허설 아. 장면이래요. 너무 신명나게 추더라고요. 리허설을 옆에서 너무 사람들이. 그게 리허설 너무 그 잘해가지고 장면 그 장면이 리허설 너무 잘했고 카메라가 좀 흔들렸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좋았대. 어쩐지 너무 흔들려서 나 순간적으로 뭐지 이거 되게 실수난 장면 같다. 근데 리허설 이런 장면이 생각했어. 사람들도 너무 춤을 흥명나게 재밌게 잘 추고 이병헌도 너무 감정을 잘 잡아가지고 그걸 그 썼다. 다리 흔드는 게 나는 너무 너무 재밌었어. 너무 대박이야. 그 장면 보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은 봉준호 마더의 그 어. 고속버스에서 춤추는 장면이 너무 생각나더라고. 음. 그래서 이런 장면들 진짜 우리나라 영화는 참 한국인 좋다. 감정에서 뺄 수 없죠. 어. 춤과 노래와 술은 맞아. 뺄 수가 없지. 또 고기 먹어야 되고요. 그 고기는 또 강아지 고기였습니다. 나오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네. 그 우리 강아지 생각할 고기구나. 아니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네. 절대 맞아. 나오진 근데 않아요. 강아지 데려갔던. 네. 그리고 사실 거기 근처에 뭐 소가 있어요, 뭐가 아니 있어요. 거기 냉동 그 창고가 있잖아요. 백화점. 털어온 거 아니었어? 백화점 난 그 근데 상상하기 사람들 나름이에요. 대부분 다 강아지를 생각해요. 저도 걔라고 생각했지만 왜냐면 그 이후로 걔가 나온 장면 한 번도 없었어. 아니 걔는 언젠간 에이. 먹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키워서 그거라고 생각 안 먹겠지. 했어. 아니 전재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 걔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이용을 해서 잘 기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나오진 근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걔가 아닐 것 같은데. 그 많은 아무튼 사람들이 합리적인 먹으려면 의심으로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음. 어쨌든 맘대로 생각하기. 네 마음대로 생각하기. 네 영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얘기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끊겠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저희한테 굉장히 네, 엄청난 화두를 던졌어요. 재미있게 다가왔다는 점. 자 이제 한 줄 평과 평점. 가봅시다. 네. 지조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3.4점 정도. 3.5점이 저는 재밌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3.4점인 이유는 네. 영화가 저는 그 뭐라고 하지? 좀 감독님이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그거 그랬지. 나한테 안 열어주고 아. 영화는 같이 사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예. 약간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해야 되나? 예. 왜냐면 박보영이 얘기하고 나서 망했거든 사실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메타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거 되게 좋았고 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그 배경 설명이나 원인 구구절절이 없어서 진짜 그게 너무 좋았다. 음. 그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사람들 군상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한 줄 평은 깔끔하고 직선적인 디스토피아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직선적인 디스토피아 영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직설적인. 하고 직선적인. 직선적인. 직선적이다고요? 직선적이라고.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나는 직설적이라고 해야지. 직선적이. 그러니까 영화가 막 곡선으로 막 저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하지 않고. 아 입체적인 게 조금. 네네네. 떨어지긴. 네. 저는 4.5점. 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깔끔하다. 참 담백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마치 비상선언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영화 있잖아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생각했어. 그 감독이 사실 이걸 원했던 거 싶었던 느낌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라고 제가 아까 했었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보여주려고 했던 내용은 둘 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병헌이 나오네. 아 그러네. 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저한테는 더 좋았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한 줄 평은 참 유쾌하면서도 명확하게 담론을 제공하되 우기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직선적이라고 하셨지만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맞아요. 밀진 하진 않았어요.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비상선언은 내가 생각하는 걸로 생각해
라는 느낌을 저는 너무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울 거야. 안 그러면 얘네를 다 죽이고 천국으로 보낼 거야. 일본도 못 간다고. 그런 그걸 하려고 더 상황을 어그러뜨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꼬았다면은 이 영화는 꼬거나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어요. 맞아요. 보여주고 그게 그렇게 억지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좀 합리적이죠. 네, 합리적이었어요. 되게 감독님이 왠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그 합리적인 사람일 것 같다고 느꼈어요. 토론 잘하고. 기회 되면 만나보세요 한번.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하실까요? 네. 저는 4.5점. 저도 4.5점이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5점인데 4.5점을 드린 이유는 약간 기생충이랑 비교를 하자면 기생충만큼의 각본이나 연출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의 정교함이 조금만 더 해줬으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러프했다. 그래서 되게 명작화되는 그 정말 그 뭐 예를 들어 오스카처럼 그런 정도의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근데 뭐 약간 다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좀 러프했어.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만 더 정교하게 깎였으면은 되게 괜찮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구조적으로 스토리나 이런 거는 너무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좀 약간 강박적으로 했을 정도로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아까 지조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딱 끼워 맞춘 듯한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그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았지만 좀 너무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관객의 자율성은 좀 떨어졌다. 그런 부분이 0.5점을 깎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그 나머지는 되게 괜찮았다. 그래서 저희 한 줄 평은 뭐 정교함이 조금만 더 더해졌다면 2023년 최고의 영화 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더덕님 4.5점이었나? 네. 오늘 보고 와가지고 더 쌩쌩해서 그랬어요. 저 4.5점 좀 고민되는데 4.5점 하겠습니다. 왜냐면 근래 진짜 한 몇 년 본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네. 내가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 진짜 뭐가 좀 괜찮았나 싶었는데 그 이정재 감독이었던 영화? 그거 좀 괜찮았고 이정재 정우성. 예. 지금 영화 제목 아무도 기억 못 하고 있죠. 헌트. 네, 진짜 본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재밌게 웃으면서 또 생각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재밌는 장면 참 많았어요. 웃겼어. 웃긴 장면 참 많았어. 특히 초반에. 한국 사람이라서 더 웃긴. 그러니까. 대사가 그리고 안 들린 듯 들리듯 뒤에 깔려있는 대사 중에 웃긴 거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지나간 대사 중에. 이동진이 이병헌 인생 최고의 연기다 뭐 이렇게 한 줄 평을 아예 했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가 봐요. 네. 근데 영화평을 이렇게 했더라고. 한 줄 평을. 이병헌 최고의 연기. 인생 최고의 연기라고. 그거는 진짜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고. 모르죠. 이병헌 씨가 또 갱신할 더 수도 갱신할 수도 있죠.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것도 배우의 복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4.5점이고 한 줄 평은 앞부분에 세 분이 얘기하신 거 다 어느 정도 동의하고 저는 가장 현실적인 재난 후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네. 재난 영화 진짜 많은데 뭐 우리가 엄청 현실적인 재난 영화였어요. 특히 재난 후 영화. 네. 더덕님 많이 우셨다고. 저 한 2번 울었는데 첫 번째 운 장면이 뭐였냐면은 사람들 내쫓을 때.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슬펐던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성이 버려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동시에 둘 다에게 걱정이 들었어요. 이뻐.
어쨌든 착하네. 영화 볼 때만 착한 사람. 영화 볼 때만 거기서 영화 화 볼 안 때만 났어요? 엔젤. 아니 처음에 박보영네 집에 네. 그 엄마랑 아들 오잖아요. 네. 근데 뭐 그냥 해달라는 것도 없이 네. 맨날 뭐 이렇게 뭐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 좀 저한테 되게 불편했는데. 불편하고 짜증났어? 짜증나기는 아니 좀 그냥 불편했어요. 불편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 저 사람들 이러면은 이게 그냥 재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오도 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좀 그렇긴 하겠다. 근데 좀 더 그 어쨌든 얹혀 사는 입장에서 좀 더 좀 더 깍듯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있었죠. 내가 더 못된 것 같다. 나는 그건 별 생각 없었고 무슨 생각했었냐면 황도 이렇게 까잖아. 네. 그 캔 그 테두리가 너무 날카로워 보이는 거예요. 원래 날카로워요. 원래 날카로워. 근데 그 날카로운데 박보영이 예, 그거 먹을 때 얘 목에 그 박서준 목에 보면은 그 다요. 그 날 부분이 좀 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었어. 어떡해 막 이랬어. 나는 그 애가 예민한 거 애가 날카로워. 먹을 이렇게 때 먹잖아. 날카로운데 거기 입술을 대고 먹잖아요. 그게 좀 위험해 보여. 역시 애기 엄마 아빠들이라 위험에 되게 난 민감하시네. 박보영이 이제 박서준 목 까는 줄 알았어. 진짜. 박보영이 마음 편 목을 맸다. 갑자기 이 그것도 날카로운 캔을 것만 보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네. 너무 날카로운데 그걸 그렇게 막 허겁지겁 먹는 장면에서 싶더라. 위험해 보이더라고. 치사할 때 알겠습니다. 나눠줬을까? 안 나눠줬겠지. 나눠줬을 예전에 법한데. 깻잎 나눠준 적 있잖아요. 네. 모가디슈 할 때.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담론을 해야 되나요? 우리 다음 영화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